형이 피를 흘리며 돌아오던 날, 전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형이 말한 진실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전쟁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최근 파키스탄 국방 커뮤니티에서 번역된 것으로 알려진 한 청년의 회고 글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라다크 국경에서 다시 포성이 울렸다는 속보가 뉴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늘 그래왔듯 그저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것쯤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식사 준비를 하던 어머니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형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은 포병부대 소속 장교로 근무 중이었고 우리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이자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스크 첨탑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형은 군용 트럭에 실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들것에 누운 형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단단한 지지대로 감싸여 있었고 붕대 사이로 피가 스며나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비어 있었습니다. 형은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죽진 않았어. 그 말 속엔 위로도 아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형의 말을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던 건 그 순간이 아직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은 어릴 적부터 강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을의 자랑이었고 저에게는 말 그대로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형이 다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경 충돌은 자주 있었고 우리는 늘 이긴다고 믿어왔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믿었고 훈련받은 우리 장병들을 믿었으며 무엇보다 우리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렇게 돌아왔고 아무도 그 이유를 똑바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정말 우리 삶에 없는 일일까? 아니면 우리가 외면했던 것뿐일까? 형이 병원으로 이송된 날 밤 마을에 관해선 군 발표 영상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K9 바즈라 자주포, 인도군 실전 배치 확인. 옆자리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무기야? 그 나라가 포를 만든다고?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전제품만 만들던 나라 아니었어? 저는 묘한 불안감 속에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뉴스 앵커가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라다크 충돌에서 인도군은 한국산 K9 자주포를 전면 배치해 사격과 슈트앤스쿠트 전술로 파키스탄 포대를 제압했습니다. 기계가 포신을 세우고 불꽃을 뿜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곧 자리를 이동하며 연속으로 사격했습니다. 해설자는 설명했습니다. K9은 사격 후 30초 내 이탈이 가능한 슈트앤스쿠트 전술을 구현하며 고산 지형에서도 높은 기동성과 정밀도를 입증했습니다. 마을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포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고 물었고 누군가는 중국 무기가 그렇게 약할 리 없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형이 병상에서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숨 고를 때 걔넨 또 쐈어.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다친 사람의 과장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화면은 형의 말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한 발을 쏘고 위치를 고수했지만 저 자주포는 쏘고 나서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무섭도록 침착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중국이 우리 편이잖아. 그 포 수입한 거 아냐? 말들이 오갔지만 그 안엔 알 수 없는 떨림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기술이 아니라 무언가 더 본질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요. 며칠이 지난 뒤 저는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형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형, 뉴스에서 본 K9이라는 자주포, 진짜 그렇게 차이가 나? 형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차이가 아냐. 그냥 우리 건 상대가 안 됐어.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자주포는 우리 부대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속도와 파괴력 모두 우수하다고 배웠고 실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것도 빠르잖아. 그 정도는 아냐. 제 말에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한 번 쏘고 숨을 고르는데 걔넨 벌써 다시 쏘고 있었어. 형은 천천히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전 중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사막과 산악이 겹치는 고지대에서 K9 자주포가 전진하다 멈췄고
순식간에 포신이 올라갔습니다. 곧바로 발사, 그리고 이동. 화면은 짧고 단순했지만 저는 그 장면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게 슈트 앤 스쿠트야. 쏘고 나서 곧바로 위치를 바꿔. 우리 폰은 저걸 못해. 저는 화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발사, 이탈, 재배치, 그리고 또 발사. 정확했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진 건 기술 때문만은 아니야. 형은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이 달랐던 거야. 우리는 그저 예전처럼 싸우려 했고 그들은 미래처럼 준비했어.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무기를 믿었고 국산은 부족해도 연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전투는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형의 말은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린 준비된 적이 없었어. 항상 싸울 생각만 했지. 이길 생각은 없었어.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이 잠든 사이 저는 병실 한 구석에 있던 태블릿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엔 이전에 형이 보여준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K9 바즈라 실전 영상, 사격 시뮬레이션, 인도군 자주포 훈련 장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저는 천천히 하나씩 재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포신이 들리고 화염이 튀며 전차가 기울어진 채 산을 오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자주포가 가파른 경사를 무너뜨릴 듯 밀고 올라가 포를 쏘고 곧바로 후진하며 자리를 옮기는 동작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비엔 사람이 만든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명중시키고 살아남고 다시 싸울 수 있게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반면 우리가 쓰던 중국 자주포는 그만큼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쏘는데 오래 걸리고 연속 발사도 어렵고 무거워서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종일 군대를 믿고 중국을 믿고 자랐던 제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놓인 영상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기술력으로 결정된다는 거요. 그리고 기술이란 누가 더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라는 것도요.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K9 바즈라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영상이 쏟아졌고 그 안엔 제가 전혀 몰랐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한화, 자동 장전 시스템, GPS 기반 사격 통제, 산악지형 전용 설계 그리고 폴란드 계약 체결이라는 문구를 본 순간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유럽 국가까지 이 무기를 쓰고 있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밀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 겁니다. 전장에서가 아니라 준비에서, 사고방식에서, 정보에서, 그리고 어쩌면 믿음에서 말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들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더 철저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싶었죠. 그래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K9 바즈라, 한국 자주포, 세계 방산 수출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더니 뜻밖에도 수많은 기사가 나오더군요. 한화라는 기업이 인도에 수출한 K9 자주포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쓰이고 있었고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고 있다는 뉴스가 줄줄이 나왔죠. 그러다 한 기사 제목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세계는 왜 한국의 자주포를 선택했는가? 그 기사는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가 그토록 믿어온 무기 체계는 사실상 중국에 의존해 있었고 내부 개발 능력은 거의 없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반면 한국은 포탄 장전부터 사격 제어, 이동 전술까지 전부 독자 개발한 나라였습니다. 기사 속 문장 하나가 오래 남았습니다. K9은 쏘고 이동하고 또 쏘는 무기다. 영상 속 자주포가 실제 전장을 기동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산을 오르고 발사하고 다시 사라지는 그 모습은 단순한 화력이라기보다 마치 전쟁을 통제하는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무섭도록 치밀한 준비였죠.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건 무엇이었을까? 중국이 우리 편이라는 믿음, 우리가 강하다는 자부심, 아니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함?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침묵 속에서 보여준 단 하나의 영상이 그 어떤 정치적 언사보다도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술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상대를 무시한 우리의 태도가 더 두려웠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무기가 무섭다는 감정보다 사람이 만든 진심이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자주포에서 느껴졌다는 사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형은 병실 안에서 가볍게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허리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걷는 그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말없이 손끝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형 옆에 섰습니다. 형은 갑자기 물었습니다. 요즘 뭘 그렇게 찾아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나도 안 믿겼어. 근데 실전에서 겪으면 달라. 진짜는 소리 없이 움직이더라.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형과 함께 다시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천천히 집중해서 그 장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신이 움직이는 각도, 발사 후의 반동, 사격 전후의 제어 동작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형은 말없이 화면을 넘기다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게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이야.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집 조준 각도를 계산하고 포신이 자동으로 움직여. 우리는 아직도 수동 계산을 하거든.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빠르게 전진하던 K9이 정지하자마자 포를 세우고 사격 후엔 곧바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마치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전율처럼 다가왔습니다. 형은 조용히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우리가 쏜 포탄 중 몇 개는 제대로 발사되지도 않았어. 반면 그 자주포는 우리 진지 근처에 정확히 떨어졌고 그 충격에 병사들이 쓰러졌지. 난 그 순간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싶었어. 형의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그 전장을 실제로 겪었고 저는 이제서야 영상 속에서 처음으로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불빛 하나하나가, 포신 하나의 움직임이 그제서야 저에게는 사람이 만든 철학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달랐던 것 같더라. 이제는 우리가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가 나왔고 누군가는 한국이라는 나라, 괜찮은 무기를 만들던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은 충격보다는 낮은 목소리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 있다는 말만 해왔기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분명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이번엔 그들의 준비가 우리와는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 중국을 믿고 무기는 강력하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총의 위력보다 그 속에 담긴 철학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 어르신은 형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내 형이 아니라 다른 애가 있었으면 못 돌아왔을지도 몰라. 그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이 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우린 싸우려고만 했지. 이기려고 준비하진 않았어.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형의 부상은 단지 포탄의 위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방식,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던 체계,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겐 허점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언젠가는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한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형과 저는 다시 병원에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계처럼만 보였던 자주포가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포신이 천천히 올라가고 발사와 동시에 이동하는 그 장면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처럼 정교해 보였습니다. 형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가 아니야. 이 나라가 전쟁을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이 담겨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전쟁은 강한 무기를 많이 가지는 것이었고 빠르게 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포탄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이기려는 게 아니었어. 전장을 통제하려 했지. 저는 그 말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자주포는 항상 먼저 움직였고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발사 후 빠르게 자리를 옮기고 상대의 반격을 피하며 다시 조준하는 모습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생존을 위한 본능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건 속도나 힘이 아니라 그런 태도와 시스템이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쏜 포탄 중 일부는 불발됐어. 반면 그 자주포는 정확히 우리 진지 근처에 떨어졌지. 그 진동에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고 병사 몇 명은 정신을 잃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제가 막연하게 상상했던 전쟁은 그렇게 현실적인 공포를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형이 직접 겪었던 그 장면은 숫자나 통계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본 그 포의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질서였고, 저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형이 퇴원한 날, 저는 조용히 형과 함께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형은 아직 허리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햇빛 아래에서 다시 걷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머니는 안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산길은 완만했지만 형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저는 형이 옆에서 묵묵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던 시간이 어느 순간 멈추듯 형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군인이 될 수 있어도 난 또 될 거야. 다만 이번엔 다르게 준비했겠지.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형은 싸움이 아니라 준비의 부족을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산하는 길목에서 형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할 거니?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입대하려고 해. 형처럼. 형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본 걸 가져가야지. 영상으로라도 봤으니까. 그게 누군가에겐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의 말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두려움이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겪은 전장을 이젠 제가 직접 마주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모스크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어릴 적부터 마음을 정리하러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것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던 진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믿음. 형이 다쳐 돌아온 일은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세계와 마주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진실을 마주하고 외면하지 않겠다고. 형의 걸음이 멈춘 자리를 제가 다시 디뎌보겠다고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는 입대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면 신병교육소에 들어가게 되겠죠. 형은 여전히 재활 중이지만 걷는 시간도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둘 다 군복을 입게 됐다는 사실에 걱정과 자부심이 섞인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며칠 전 형과 함께 뉴스를 보다 또다시 K9 자주포의 수출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흘려들었을 이름이 이제는 가슴 깊이 새겨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무기보다 그 무기를 만든 나라의 정신이 제게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형은 저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총이 아니라 준비된 상대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나라였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쏘기 위해 무기를 만들지만 누군가는 덜 쏘고도 지킬 수 있게 만들죠. 저는 그런 차이를 늦게나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무기를 손에 들었다는 건 반드시 그 안에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파키스탄 청년으로서 저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점에 섰습니다. 제가 본 진실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교과서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형의 고통 속에서, 영상 속 조용한 움직임에서, 사람들의 눈빛에서 천천히 스며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맹목적인 믿음 대신 질문을 품고 싶습니다. 더 빠른 무기보다 더 깊은 준비를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진실 앞에 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총보다 무서운 건 진실이었고 총알보다 빠른 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